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간보기를 지나치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1차로 29일 내일 모레 발표되는 이 사자 경선 결과를 지켜볼 것입니다.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1위로 치고 나가면 뭐 과반을 하거나 아니면 과반을 하지 못하더라도 2등과 상당한 격차로 치고 나가면 한동훈 권한대행은 출마를 아마 주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한동훈 바람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출마를 하더라도 자신이 어떤 기세를 얻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 한동훈 바람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출마를 아마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격차가 한동훈이 1등을 하더라도 격차가 상당히 좁아서 한동훈 태풍이 별거 아니구나. 크게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출마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명분, 현실, 그리고 이 한덕수 대행의 개인적인 측면 세 가지에서 그의 출마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이러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분으로 따지면 그는 여러 차례 이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나라 안팎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점을 상당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지경을 초래한 탄핵 정권의 2인자 국무총리인 책임이 있는 데다가 현재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막중한 책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저버리고 갑자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한다? 8년 전에 황교안 대행이 출마를 포기한 것도 너무나 이제 지금 현재의 국정이 막중해서 이것을 포기하고 출마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명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무슨 이 사자 한동훈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리드를 하고 있는 그런 지지율의 후보도 아니고 오히려 한동훈에게 처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출마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포함한 4인 주자가 크게 자기보다 뒤지고 있다라면 자기가 어떤 스타나 희성이 될 수 있고 엄청난 플레이 메이커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출마를 할 명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출마를 하는 것은 특히 윤석열과 친윤계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치 공학에 놀아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을 대통령 후보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두 번째 현실적인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은 이제 만약에 후보가 되면 지금이 사실 바닥입니다. 후보가 돼서 출마를 해서 명과 싸움을 시작하는 순간 한동훈은 바람을 타게 되고 그 바람의 위에 양탄자에 앉아서 높이 올라가서 이재명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혀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한덕수 대행은 지금이 상한가입니다. 지금 권한대행이 상당히 어떤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현실에 띄어지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벗어던지고 무소속 출마를 하는 순간부터 그가 무슨 세가 있습니까? 아니면 미리 오랫동안 준비된 무슨 대선 캠프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금이 무슨 충분합니까? 아니면 무슨 그가 한동훈 대표만큼 해피워크라는 게 가능합니까? 대중적 무슨 엄청난 이런 셀럽의 인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아닙니다. 그저 옆에 측근들이 스케줄 짜주면 무슨 경제단체 방문하고 무슨
공장 회사 방문하고 무슨 뭐 기자회견 기자 간담회 몇 번 하고 요 정도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바람을 일으킵니까? 한덕수는 지금이 상한가고 출마를 하면 계속 지지율이 추락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뭐 후보 등록 기간도 지나고 해서 상승세 바람을 타고 있는 한동훈이 단일화에 연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시간을 질질 끌 것입니다. 모든 것이 후보가 당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후보가 되는 순간 친윤계의 목소리도 사그러듭니다. 그러면 막판에 후보 등록하고 대선 투표용지 인수하기 전에 한덕수 대행은 출마를 포기하거나 한동훈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출마를 포기하거나 이런 지경에 이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무슨 뭐 단일화 무슨 경선? 제가 봤을 때는 강아지 풀 뜯는 소리입니다. 단일화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준석처럼 끝까지 완주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몇 퍼센트를 가지고 한동훈과 딜을 할 때, 3년 전에 안철수가 윤석열과 딜을 할 때, 그럴 때 단일화 여론조사 경선이 가능한 거지. 한덕수는 끝까지 완주할 의사도 없는데 오로지 단일화 출마 포기를 위해서 출마한 사람이 어떻게 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70살이 넘으면 새로운 사업을 벌리지도 말고, 새로운 운동도 시작하지 말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안 하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되는지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지금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40년 동안 달리던 차선을 포기하고 갑자기 76세의 노령 운전자가 급 차선 변경을 해서 끼어들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입구로. 75세 이상의 운전자들은 사실상 운전면허를 반납을 하기를 권유받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적성검사도 해야 되고, 자기도 모르게 70대 후반, 80대 초반 운전자들 브레이크 대신에 엑셀을 밟아서 자신들은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40년 넘게 관료라는 차선을 달린 사람이, 시청자 여러분, 트럼프라든가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고령의 정치인은, 특히 DJ는 평생을 정치를 했던 사람이니까 정치에 몸이 익숙해져 있는 것이고, 트럼프도 사실상 오래전에 정치의 뜻을 두고 정치 활동을 해왔고, 대통령도 한 번 했고, 야외 유세 이런 데에 완전히 몸이 체질화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평생 관료라는 차선을 달렸던 이 76세의 노령 운전자가 급 차선 변경을 해서 고속도로로 끼어들기 해서 진입하려다가 한동훈이라고 하는 거대한 트럭에 막혀서 깜짝 놀라서 튕겨져 나와서 고속도로는커녕 시골길로 접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